안녕하세요. 또 지난 시간에 이 머릿결 덩어리 좀 구체적인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더 시켜 드릴 건데요. 이젠 조금 더 세부적인 묘사, 세부적인 묘사 위주로 좀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톤 자체가 많이 좀 응집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묘사력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물 소명, 인물화 그리실 때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한 그 집중력을 요하는 그 과정들이고, 톤을 쌓는 과정에서도 이게 더 미세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또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예년과 비해서 보면 훨씬 많이 좀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야외 스케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해 쪽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날씨 장난 아니에요. 도시에서는 그래도 건물에 들어오면 괜찮고, 또 에어컨 나오는 데 있으면 또 괜찮고 이런데, 그 바닷가에서는 거의 뭐 햇살을 등에 지고, 또 습도도 등에 지고 있다 보니까 뭐 거의 몸에서는 뭐 거의 샤워하듯이 등 쪽에서 땀이 쭉 내려요. 그래도 그 경험을 또 해보고 또 오니까 뭐 이런 날씨는 뭐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여름 예년보다 더 더운 것 같기도 한데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앞전에는 이제 구조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덩어리 위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톤이 좀 쌓인 상태니까 좀 더 세부적인 묘사 위주로, 세부적인 덩어리 위주로. 세부적인 덩어리는 뭐냐면요, 큰 것 이외에 그 안에 나머지 작은 것들의 변화, 작은 것들의 머릿결들의 명암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돼요. 머리카락만 그리시려고 하시면 그게 묘사가 될지 모르지만요, 입체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더 그 구조적인 덩어리들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나눠 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에 밝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둠을 눌러서 밝은 곳을 살짝 남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거쳐서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그 위에 뭐 작은 이 머릿결, 하얀 머릿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우개를 이제 쓰셔서 닦아내시면 하얀 빛받은 잔머리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밀도를 올려주시고요. 계속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덩어리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구분. 자, 느낌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요, 이제 뭐 구조적인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톤을 얹혀서 설명을 하실 때, 그래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아시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감각이죠, 감각. 감으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꼭 구조적인 덩어리들은 꼭 진행을 시켜 주셔야 나머지 작은 것들 표현하실 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제 과정이 아직 마무리 과정들은 아니긴 하지만 마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제 퀄리티라는 자체를 이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좀 인내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린 이 과정의 영상은 이게 길이 이제 남을 거긴 한데 이런 뭐 요즘에는 워낙 그 스피드한 짧은 영상들도 많고 그래서 과정을 퍽퍽 뛰어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뭐 저도 이제 몇 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놓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찬찬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묘사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밑색 과정들, 중간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톤이 많이 좀 올라가고 나면은 좀 더 세부적인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필 다루는 것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무작정 머릿결을 뭐 그리신다고 하셔서 뭐 머릿결 한 올 한 올 그리시면 머릿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은 좀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바탕이 좀 필요해요. 밑색의 바탕. 자, 면봉이나 그 다음에 찰필이나 뭐 얘네들을 통해서 진행을 더 시켜주면 더 찰진 그런 표현들이 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연필을 다루는 것이니까 재료보다는 아무래도 이 연필을 통해서 좀 섬세함을 익혀 두시는 게 다른 재료 쓸 때 되게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묘사력이 없는데 구조 개념이 없는데 재료만 뭐 쓰라고 해갖고 쓰니까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림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리고자 하는 이제 마음과 정신과의 된 깊이가 반영이 되는 것이라서, 그래도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시려면, 그래도 이 도구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렸어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반영이 되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뭔가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희열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이죠, 기쁨. 자, 저 잔잔한 머릿결들을 표현하려면, 그래서 조금 더 집중력도 발휘하셔야 되고 인내심도 발휘하셔야 되고요. 색감 하나, 연필 선에 굵기 조절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뭐 더 정밀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샤프도 쓰시고 연필을 더 날카롭게 또 쓰시면 되고, 근데 샤프도 어차피 더 정밀하게 하시려면요, 샤프도 갈아서 쓰셔도 돼요. 예전에 다 해봤지만, 그래도 그림의 분위기는 덜 그려도 그냥 포근한 분위기, 저는 이제 포근한 분위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샤프하게 그려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너무 막 그렇게 세밀화 쪽으로는 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덩어리라는 것은 구조적인 덩어리인데요. 이렇게 부분 부분에 나누어져 보이는 그 명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암들을 야금야금 조금 구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밝고 어두운 거에 잔잔한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변해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머릿결처럼 느껴지거든요. 똑같이 안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똑같이 그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자, 지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 심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다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중간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연필 동작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짧게 부분 그렇게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자,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 어둠에 대한 응집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밝고 어둠에 대한 덩어리들의 포인트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긴 짧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데는 크게 폭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 큰 폭에 맞게 구조 명암들을 또 밀도들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안에 또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들, 큰 거 안에 큰 거보다 작은 덩어리들, 작은 어둠의 덩어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이렇게 막 흩날리는 머릿결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명암이 들어가 주면서요.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으로 구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하다 보면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덜 받는 부분과의 차이가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튀어요. 그래서 여기선 빛을 받고 넘어가면서 점차 푸사시하게 덜 그리시는 거예요. 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덩어리에 대한 입체감이라는 거,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좀 흡사한 느낌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힘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냥 얘네들 뒤쪽으로 넘어가는 머리들은 되게 약하게 넘어가는데 그냥 더 묘사하시려고 막 까맣게 눌러주시고 또 밝은 것도 너무 밝게 막 튀게 그리시고 그러시면 머리의 구조적인 명암 자체가 다 똑같아져 버려요. 골격 구조라고 하는 거죠. 덩어리의 골격 구조요. 자, 얘네들 보면은 사진상에서는 되게 뿌옇게 보여요. 자, 그거에 대한 뿌옇게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 앞쪽에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덜 그리시고 덜 묘사하시고 그러면 포커스는 시각은 안쪽에 제일 가까운 시각 쪽으로 이제 몰려들게 돼요. 더 작게 머릿결들 덩어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덩어리예요. 세부적인 머릿결의 덩어리들. 처음부터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덩어리 개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덩어리들, 큼직큼직한 것들을 우선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머릿결 덩어리들을 또 구체적,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암들이 큰 것들, 작은 것들, 면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인 거의 면이라고 이제 하시면 입체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우개 써서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우개 안 쓰고도 머릿결, 하얀 머릿결들, 빛을 받은 머릿결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묘사 과정에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뭐 진하다고 해서 진한 거 뭐 갑자기 진하게 해주시면요 그냥 진한 건 진한 거고 하얀 건 하얀 거랑 그 중간에 미세한 덩어리 그 미세한 톤들의 깊이가 생성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깊이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톤은
급작스럽게 머릿결이 까맣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막 까맣게 막 톤 채우기 식으로 하시면 그림이 뭐 딱딱하고 부피감도 없고 한 머리 며칠 감지 않아서 그 머릿결처럼 막 떡진 머리가 돼요. 얘네들은 이미지에서 봐도 보면요, 이게 그래도 그 샴푸 한번 하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진 그런 머릿결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톤에 대한 풍성함 주기 위해서는요, 밑색 톤의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올려주셔야 돼요. 자, 머릿결들의 잘잘한 머릿결들이 점차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도중에 그래도 이제 너무 막 밝고 어두운 거에 대비가 좀 심해 보인다 싶으시면 중간중간에 살짝 톤을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면봉으로 밀어주셔도 되고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밀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훨씬 더 미묘한 톤들까지도 자연스레 자기도 모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어필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긴 하지만 이게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자, 완벽하게 제가 똑같이 그리지는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그건 양해하시고, 저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아실 거니까 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과정을 좀 거쳐줘야지만이 어떠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좀 참고를 하시면 감사드릴게요. 늦은 밤 시간에 그래도 좀 조용한 것보다는 뭔가 좀 흥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노래 불러드리면 그림에 또 집중이 안 될 거고 또 노래를 틀어놓으면 또 집중력이 또 흐트러질 것 같고 야외 스케치 캠핑을 갔다 왔더니 어제 일요일 되게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마무리 어느 정도는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피곤하지만 또 이 수업 끝난 후 이 늦은 시간에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 묘사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때는 아무튼 손놀림도 되게 신중해야 되고요. 되게 민감하셔야 돼요.
연필을 다루시는 구력이 약하시면 원하고자 하는 만큼의 표현은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정확도라든지 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세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초집중력을 발휘하셔야 약간의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보여지는 이미지에서의 느낌보다도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더 강약 조절이라든지 대비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의도하에 더 진행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미지와 똑같이 그리시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퀄리티가 덜 나오게 하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그것은 가능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빨리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그 시간에 대비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에 대한 시간의 투자가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막 급하게 뭐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너무 막 빨리 그리시다가 손해보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눈높이는 있으시지, 손은 말을 안 듣지,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 디테일한 거에 대한 어떤 표현만큼 해보고는 싶은데, 일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꼭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에 대한 내공이 쌓입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이 어떻게 그래요? 그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가 없고요. 제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밝아도 절대 선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면들이에요, 면들. 면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필심을 잘 다루셔야 된다 그랬죠. 선을 그으시면 부피감이 없어요. 그 색감 안에 또 색감이 있고, 색감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들이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조금 더 갈래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 예전이 아니죠. 아직도 있긴 하겠죠. 그 짜장면, 수타면이죠. 짜장면 드시러 가면 그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툭툭 치죠.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에서 계속 꽈배기처럼 꽈서 가닥가닥 만들듯이요. 얘네들도 그렇게 과정을 가닥가닥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덩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을 많이 그시면은 머리카락은 되지만요. 머릿결 덩어리들은 형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조적인 면과 구조적인 덩어리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머릿결들의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작은 덩어리 구조 만들어가는 겁니다. 없어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지우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지우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자, 시간상 제가 조금 더 좀 투박하게 듬성듬성 제가 조금 표현을 해놓고 넘어갈게요. 다리 저리. 자, 그래서 이 톤들이 전체적으로 밀도라는 것을 많이 형성을 시켜 주셔야 나중에 이제 지우개를 써도 좀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톤이 없는 상황에서 지우개를 쓰는 것은 그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톤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쓰시면 엉성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좀 인내심 발휘하시면서 밀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밀도가 뭐 그다지 막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분위기적으로 좀 나타나 있는 상태니까. 자, 지우개는요, 우선은 이제 이런 게 물렁물렁한 이제 떡 지우개를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주변에 휴지를 조금 사용을 하고요. 얘네들요. 거친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형성을 시켜 놓고요. 그런 이제 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깔려 있을 건데, 그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우개를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은 주변에 좀 삐져나온 머릿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 떡지우개를 좀 눌러서 사용을 하셔서 살짝 빼세요. 근데 이것도 확 찍어버리면요 너무 이렇게 밝게 튀니까 이것도 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명확하게 해주시 마시고, 만약에 명확하다 싶으면 이렇게 살짝 비벼서 빛을 받는 부분들은 조금 선명하게 대비가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변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톤이 이제 밀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지우개를 사용하셔야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밀도가 없으면 표현이 덜 되고요.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해 주실 곳들을 찾아서 요즘에 묘사하기 위한 지우개도 따로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네요. 그냥 일반 지우개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잔머리들이죠. 잔머리결 삐죽 삐져나온 것들이요. 이렇게 날카롭게 면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 특히 이런 어둠 속에 있는 데다가 지우개질은 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둠 속에 있는 쪽에다 지우개를 쓰면 걔네들이 많이 튀기 때문에 걔네들은 덜 튀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머릿결들 이렇게 보면 지우개 이렇게 쓴 것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제 실제 머릿결처럼 이제 비슷한 상태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묘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덜 하셔도 돼요.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래도 똑같이 해야 된다 하시면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난 분위기 위주야 그러면 분위기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개를 사용을 하시면 머릿결들의 표현들이 이제 비슷하게 상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일단 묘사, 좀 세부적인 묘사의 관계에 대해서 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효과 한번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세부적인 묘사 여기까지 단계 과정 머릿결 표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